네, 이번 차시에서는 번바위에 나타난 참군과 토지 개혁을 통한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의 획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의 자격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은 병력 의무 이행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력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이죠. 네, 번바위는 조선족의 팔로군에의 적극적인 참군 및 팔로군을 도와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량, 마초 운반 등 강고한 임무를 서슴없이 도맡아 나서는 것을 통해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무는 아직 어리니 한 이태 더 커서 오시오. 련장은 이렇게 말을 끝내고 나서 무슨 바쁜 일이나 있는 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자기의 발밑을 굽어보며 웃는 것이었다. 그래서 호랑이도 자기의 발밑을 내려다 보았다. 총자루가 땅에 끌려 털걱거리었다. 호랑이의 얼굴은 불씨에 달아났다. 귀밑까지 불고 올랐다. 련장이 앞으로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총키보다 작은데 어떻게 적을 잡을 수 있겠소 하고 웃었다. 호랑이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당돌이 말했다. 키는 작지만 남한테 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련장은 소년에게 혁명의 도리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혁명은 장기적으로 투쟁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에 될 수 없다는 것과 혁명투쟁이란 꼭 총을 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각기 부동한 힘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었다. 그리고 나서 련장은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한 이태 더 커서 오시오 하고 호랑이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재삼 요구했다. 키가 총키보다 작은 나어린 소년 호랑이가 팔로군에 참군하고자 련장을 조르는 장면입니다. 참군을 간절히 원하는 호랑이에게 련장은 총을 매보라고 하면서 총키보다 더 작으니 참군은 아직 이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투쟁은 꼭 총을 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태 후에 다시 참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랑이를 비롯한 당시 조선족 청년들의 불타는 참군 열의를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는 팔로군의 징병제도와 징병 과정이 자원에 의한 합리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민당의 강제 징병과는 판이하게 구별됩니다. 처음 팔로군에 입대하기 위해 집을 떠나 팔로군 부대를 찾아올 때 이들 조선족 청년들이 혁명의 도리를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막연히 팔로군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는 말을 얻어들었을 뿐이고 그 말에 마음이 끌러 팔로군의 입대를 결심한 것입니다. 팔로군 부대에서의 사상교육을 통해 이들은 팔로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철저한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임을 깨닫게 되고 공산당과 팔로군을 따를 것을 결심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방시키는 팔로군의 목표가 고향 땅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고향 땅은 중국 동북의 서의자촌을 가리키겠죠. 그러므로 국민당의 동북 해방구에 대한 대거 진공에 직면하여 팔로군이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되자 이를 적 앞에서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한 호랑이는 대오를 이탈하여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나는 도망쳐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구덩이에 몰아넣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야밤 도주해 왔습니다. 호랑이로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를 길러준 고향 땅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소설의 인용문이죠. 어렵게 팔로군에 입대했으나 팔로군의 후퇴로 고향 땅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자 호랑이는 주저없이 팔로군을 이탈하여 고향 땅을 지키러 돌아옵니다. 이를 통해
조선족 청년들의 팔로군 입대는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들은 팔로군이 고향 땅을 지키는 정의로운 군대라고 생각하고 용약 참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조선족 청년들은 팔로군에 참군하여 고향 땅을 지키는 병력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적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인용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피부터 대부대가 지나가게 된다네 군량과 마초가 시급히 수요되는데 사흘 안으로 군량과 마초를 닷상으로 실어내야겠네. 서의자에 해당된 숫자는 군량 50단, 마초 10만 근이네. 사흘 안으로 다 운반할 만한가? 사흘 안으로 그 많은 량곡과 마초를 죄다 운반한다는 것은 참으로 간거한 임무였다. 그러나 춘호는 서슴없이 임무를 접수하였다. 그는 군중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군중들은 추기 공세에 크게 고무되었다. 그들은 만난을 극복하고 제때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후방의 조선족 군중들 역시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간거한 임무를 맡아 팔로군의 작전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팔로군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만난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성할 것을 결심합니다. 해방전쟁에서의 이러한 공헌과 기여를 통해 조선족 군중들 역시 충분한 국민적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군과 팔로군의 후군 보장 등 새 정권 창출을 위한 공헌과 기여를 통해 획득 가능한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은 토지 개혁을 통한 땅의 주인됨을 통해 철저히 확인됩니다.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은 국共내전의 와중에 동북 혁명 근거지를 공고히 하고 혁명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북에서 토지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선족 농민들 역시 기타 민족과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아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에게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그때까지 법적으로 무국적자였던 조선족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한동안 조선족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인용문을 봅시다. 왕대장이 그러는데 이 땅은 다 우리 거라대. 지금 심어놓으면 가을에 가서 도지도 안 내고 막 먹는다대. 그럼 아저씨는 남의 땅인 줄 알았나요? 복림이는 치배기가 곧 비밀이나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자 그만 웃어버렸다. 아니 이 사람 그럼 지금까지는 남의 땅이 아니고 뭔가? 어째 남의 땅이에요. 복림이는 전일 남편에게서 얻어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제 손으로 8.1군 땅을 놈들에게 뺏겼다가 지금 다시 찾게 된 거죠. 참 그렇지. 자네 말이 옳네. 남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된 거지. 치배기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래, 남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게 된 건 기쁨이 아닌가? 왕대장이 7월이나 혹은 추수 후에 토지개혁을 한다고 그러대. 그야 물론 기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일처럼 성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림이는 전에 남편에게서 공산당은 토지 평등 정책을 써서 땅 없는 사람들에게 밭을 나누어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반평생 땅 없는 탓으로 남에게 서름받고 굶주리던 복림이는 은근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지금 그날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잠옷 부풀어 올랐다. 소설의 인용문입니다. 그죠? 공산당과 팔로군의 토지 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여받게 된 조선족 농민이자 농회 간부인 김치백과 복림의 대화에서 토지 개혁이 조선족 농민들에게 가져다준 기대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개간하고 농사지었지만 지금까지는 남의 땅이었던 땅을 이제 되찾게 된다는 기쁨, 드디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기쁨은
압박받고 착취받던 국내의 기타 민족과 일말의 구분도 없는 그저 새롭게 땅의 주인된 자의 기쁨일 뿐입니다. 네, 국민당이 오면 모조리 죽을 것이라며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떨던 조선족만의 이주민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과 경계는 무화되고 치백과 복림은 반평생 땅 없는 탓으로 남에게 서름받고 굶주리다가 토지를 분여받게 될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땅의 주인입니다. 이민 초기 청정부로부터 강요당했던 치발역복 정책, 일제히 침입을 막기 위해 국민당이 취했던 조선 개간민 구축 정책 등 오랜 세월 토지를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국적도 가질 수 없었던 조선인이 드디어 모든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처럼 성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심하는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1960년대 초반 조선족의 혁명 서사와 국민적 정체성의 강조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